안녕하세요. 박정은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호흡기계 관련된 약물에 대해서 볼 거예요. 호흡기계 치료 약물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전반적으로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질환으로 들어와서 천식이랑 결핵이랑 볼 거예요. 천식과 결핵은 무조건 A급인 거 알고 계시죠? 무조건 A급이에요.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에요. 병태, 생리, 증상 연결시켜서 간호중재, 치료까지 반드시 연결시켜야 되고 약물 반드시 연결시켜야 되는 부분이죠. 중요한 질환에 대해서 사용되는 약물까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호흡기계 치료 약물 전반적으로 보고 갈 겁니다. 왜냐면요, 기출문제가 이렇게 나왔거든요. 자, 다음 호흡기계 치료 약물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호흡기계 치료 약물에는 뭐가 있는지 너 알고 있어? 그러면서 그것에 대한 작용을 잘 연결시킬 수 있니? 라고 하는 겁니다. 약물과 작용을 연결시켜야겠다. 반드시 기억해 두자. 첫 번째 호흡기계 치료 약물로서 항히스타민제를 볼 겁니다. 자주 나오죠. 그만큼 기억을 제대로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히스타민은요, 알레르기 반응, 조직의 손상에 대한 반응으로 생산됩니다. 히스타민의 분비는 염증 반응을 일으키게 되죠. 염증 매개 물질이거든요. 세동맥의 확장은 국소적인 부종을 초래한다. 세동맥이 확장되게 되면 혈류가 몰릴 것이고 그만큼 정수압이 높아지니 조직적으로 수분이 빠져나가죠. 부종 생깁니다. 세동맥 혈관의 투과성도 증가되어 투과성이 증가되니 물이 더 잘 빠져나가죠. 이러한 혈관으로부터 체액의 유출을 촉진시키고 국소 부종이 형성되게 됩니다. 히스타민은 비만세포에서 분비돼서 알레르기 반응, 초과민 반응, 샷과 같은 과민 반응을 일으켜요. 비만세포에서 분비돼요. 떠오르는 질환이 있으세요? 있으셔야 돼요. 항히스타민제입니다. 자, 양리작용을 보면 항히스타민제 또는 히스타민의 효과를 완전히 차단할 수는 없지만 항이라고 얘기를 했으니 히스타민에 반대되는 역할을 하는 약물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완전히 차단할 수는 없어. 하지만 대부분은 차단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존재하는 히스타민 수용체에 히스타민과 경쟁적으로 결합하게 되어 히스타민의 작용을 억제함으로써 몸 조직에 효과를 미치게 된다. 기량제란 얘기죠. 제1세대 항히스타민제는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 H1 수용체와 결합함으로써 중추신경계의 자극 또는 억제 작용을 유발하게 되는데 중추신경 억제 작용은 고용량 사용했을 때 나타나더라. 자극 또는 억제할 수 있는데 고용량으로 사용하게 되면 억제 반응이 나타나. 이는 일부 약제들이 진정작용을 위해서 사용하는 이유가 된다. 중추신경계를 억제하니까 진정작용이 나타나는 거죠. 자, 다른 1세대 항히스타민제는 부가적으로 항소양증, 가려움을 막아주는, 가려움을 치료하는 약물이 될 수 있다. 자, 진토작용과 같은 부수적인 효과를 나타내기도 한다. 항히스타민제. 자, 제2세대 항히스타민제는요, 중추신경에 작용하지 않고 어디? 말초신경계 H1 수용체와 작용을 합니다. 1세대는 중추와 2세대는 말초와. 말초신경계의 H1 수용체와 작용을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진정작용은 덜 유발시키게 되죠. 중추신경계가 억제됐을 때 진정작용이 더 잘 될 거 아니에요. 제1세대와 제2세대의 비교점. 데스로레타딘. 이러한 약물은 B를 잘 통과하지 못해요. 혈관 내 장벽을 통과하지 못해요. 중추신경계에 거의 분포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작용은 적어진다. 플루티카손 또는 이 약물은 콜티코스테로이드 국소 비강 분무제로서 코의 알레르기와 관련된 비강의 염증을 완화시키기 위해 사용된다. 항히스타민제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그래서 계절성 알레르기, 지속성 알레르기의 증상의 완화, 알레르기성 혈관 운동성 비염, 알레르기성 결막염, 경증의 비복합 혈관신경성 부종과 두드러기,
계속 알러지와 관련이 되어 있죠. 약물, 혈액, 혈장에 대한 알러지의 완화, 감기 또는 알러지에 대한 기침의 완화, 과민 반응, 초과민 반응 샥에 대한 보조치료, 구역 구토의 완화, 부수적으로 있다고 얘기했어요. 멀미 증상 개선하고 진정작용 있다라고 말했고요. 진통제의 보조치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유해 반응으로서 중추신경계 반응에서 졸림과 진정작용 심하게 나타나는 거죠. 운동조절장애, 호흡기 반응으로서 항히스타민제의 항콜린 작용은 호흡기에 영향을 미쳐 입, 코, 목마름 증상과 기관지 분비물의 농후를 가지고 오게 되더라. 기타, 때로는 알러지 치료에 사용되지만 오히려 약물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도 있다. 여기에 치료하느라 사용하지만 오히려 알러지 일으킬 수 있다. 약물에 대한 알러지의 지표가 될 수 있는 증상은 피부 발진, 두드러기다. 항히스타민제를 투여하고 나서 발진이나 두드러기가 나타날 수 있는데 이것은 이 약물에 대한 알러지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약물, 기관지 확장제예요. 호흡기계 치료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기관지를 확장시키는 역할을 해. 첫 번째는요, 교감신경 효능제입니다. 교감신경의 반응을 이끌어내는 약물이라고 했거든요. 교감신경이라고 했어. 도피투쟁 반응이야. 당연히 기관지가 확장돼야 되죠. 그래야 많은 산소 들어오고 내 몸에서 생성된 이산화탄소 빨리 내보낼 수 있으니까. 들어갑니다. 자, 에피네프린, 에페드린 작용시간은 30분에서 60분, 혈관을 수축하는 알파 수용체와 기관지를 확장하는 베타 수용체, 그리고 심근 수축력을 증가시키는 베타1 수용체에 모두 작용하기 때문에 기관지 평활근을 이완시키고 그리고 혈압, 심박동수, 심근 수축력에 영향을 미치므로 부작용이 동반되기도 된다. 우리가 원하는 작용, 이거 왜? 다른 수용체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 있다. 자, 베타2 수용체의 선택적인 약물. 이소프로테레놀, 얘는 작용시간이 4시간에서 6시간. 알부테롤, 얘 같은 경우에는 작용시간이 9시간에서 12시간으로 나타나게 되더라. 자, 메틸잔틴 유도체. 테오필린, 얘도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나오고 있어요. 평활근을 이완시키는 작용을 하거든요. 기관지도 평활근으로 되어 있어요. 따라서 기관지 확장제입니다. 자, 얘를 투여하고 나서는 치료에 효과적인 혈중 농도를 유지하도록 해야 돼요. 약물 투여 후에 발생하는 부작용은 오심, 구토, 식욕부진과 같은 위장계 증상이 나타나고요. 자, 혈중 농도가 30 이상이 되면 경련, 심부정맥이 발생하게 돼서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아미노필린을 유지량으로 투여할 때는 반드시 정맥 주입 수액에 혼합해서 투여함으로써 심정지를 예방할 수 있다. 아미노필린, 메틸잔틴 유도체로서 기관지를 확장하는 역할을 한다. 진해제. 진해제랑요, 거담제랑요, 굉장히 많이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둘은 엄밀하게 말해서 달라요. 어떻게 달라요? 진해제는요, 기침을 멈추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거담제는요, 기관지 분비물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기관지 분비물이 감소되니까 2차적으로 기침이 떨어지게 되죠. 부수적인 하나의 작용으로서 나타나는 거지. 진해제랑 같은 것은 아니다. 진해제가 기침을 완화시키는 약물이다. 기침 중추의 기침 반사를 방해합니다. 코데인이 여기 들어가게 돼요. 자, 주의점 보세요. 시럽 형태의 진해제의 경우에는 시럽 복용 후에 물을 마시지 말아야 돼요. 왜요? 작용을 해야 되거든요. 인두점막의 약이 국소 진정 효과를 나타내는데 물을 마심으로 인해서 인두점막의 약을 씻겨내려 버리게 하는 거죠. 씻어버리니까 이 효과 나타나기도 전에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물 마시지 말도록 하자. 진해제. 자, 거담제, 기관지 분비물의 배출을 돕습니다. 분비물을 없애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기관지의 점액선의 분비를 증가시킴으로 인해서 이 분비물을 묽게 만드는 거죠. 묽게 만들면 어떻게 돼요? 밖으로 나오기가 좋아요.
기관지 점액을 감소시키고 표면 활성제의 작용을 상승시킵니다. 자, 거담제 그 각각에 따른 약물들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호흡기계의 두 번째 천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질환으로 넘어왔습니다. 자, 천식의 병태 생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미 기출된 바도 있죠. 항원이 있어요. 천식 반응을 일으키는 항원은 사람마다 다르죠. 그러나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항원이 들어왔어. 그렇다면 뭐가 반응을 해요? 이뮤노글로불린 E가 반응을 하죠. 자, 이뮤노글로불린 E가 반응을 하는데 얘가 비만세포와 결합해 복합체를 만들어냅니다. 자, 비만세포와 복합체를 만들어내면서 비만세포가 활성화가 돼요. 탈과립화가 된다고요. 탈과립화되면서 히스타민, 브라디키닌, 프로스타글란딘, 류코트리엔, 그리고 사이토키닌 이런 염증 매개 물질들을 나타내게끔 해요. 그럼 얘네가 무슨 역할을 해요? 기관지의 평활근을 수축시킬 거예요. 두 번째, 혈관을 이완시킬 거예요. 모세혈관의 투과성을 증가시킬 거예요. 기관지 평활근의 수축이 일어나다 보니 기관지가 경련이 일어나게 되죠. 혈관이 이완됨으로 인해서 어떠한 것들이 나타나죠? 점액이 많아져요. 기관지 내에 점액이 많아집니다. 자, 투과성이 증가됐어요. 수분이 막막 빠져나가거든요. 그러면 점막이 부종 생깁니다. 그럼 생각해봐요. 기관지에 평활근이 과도하게 수축함으로 인해서 얘가 계속 떨리고 있어. 그러면서 점액 생성은 많이 됐어요. 거기다가 부종까지 일어났죠. 기관지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배색된다는 거예요. 얘 내경이 좁아지니까 숨쉬기가 쉽다 어렵다. 숨쉬기가 어렵다. 특히 뭐가 안 돼요? 호기가 안 되죠. 그래서 나타나는 문제점. 천식이잖아요. 얘네를 치료하기 위해서 약을 먹어요. 치료약물 한번 봅시다. 자, 천식아동의 치료를 위한 약물 중 주기관이 기관지 확장인 것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골라라. 너 천식아동을 치료하기 위한 천식치료 약물들 알고 있어? 그 약물들 중에서 기관지 확장체 한번 찾아볼래? 그러면 천식에 들어가는 약물들을 모두 다 기억을 할 때는 꼭 분류해서 기억해야겠다. 무엇을 위한 것인지 목적을 생각하면서 기전을 생각하면서 양리작용을 생각하면서 기억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아래 사례에서 보건교사가 김나래 학생에게 내릴 수 있는 간호진단과 이에 따른 간호계획을 구체적으로 서술하시오라고 얘기했어요. 중학교 3학년 김나래 학생이 친구들과 함께 보건실로 왔어요. 김나래 학생은 호흡 시 쌕쌕거리는 소리를 내면서, 왜 쌕쌕거리는 소리를 내요? 기관지가 폐색됐으니까 그렇죠. 기침을 해요. 숨쉬기 힘들거든요. 숨쉬기 힘들어해요. 땀을 흘리고 있어요. 얼굴은 창백하고요. 입술이 푸르스름해요. 저산소증까지 느끼고 있습니다. 산소 공급 안 돼서. 대화합니다. 어디가 불편해요? 선생님, 나래가 체육 시간에 달리기를 하다가 갑자기 숨쉬기가 힘들다고 했어요. 보건교사가 진단받은 병 있어요? 나래가 일주일 전에 병원에 간다고 결석했어요. 김나래, 가쁜 숨을 쉬면서 천식이래요. 자, 천식이라고 힌트를 딱 줬습니다. 천식인 아이에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한번 찾아보고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간호 진단 그리고 간호 계획 세워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천식이래요. 혹시 처방받은 약을 가지고 있어요? 제 책가방에 약이 있는데 사용할 줄 잘 몰라요. 자, 교실에 가서 나래 책가방을 가져다 줄래요? 네, 제가 교실에 가서 가져올게요. 김나래 학생의 책가방에 적정 용량 흡인기로 되어 있는 알부테롤과 벤톨린이 있었대요. 알부테롤, 벤톨린 둘 다 천식에 사용한 약물이죠. 얘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서
김나래 학생의 가방과 핸드폰에 털이 있는 곰인형이 달려있는 것을 봤대요. 지금 얘가 천식이라며 털이 있는 곰인형? 원인 물질이 될 수 있죠. 항원이 될 수 있죠. 항원을 계속 같이 갖고 다녀요. 문제 있어요? 김나래 학생의 호흡수는 1분에 28회. 굉장히 많습니다. 천명음 들려요? 폐색됐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죠. 평소에 꽃가루가 날리며 콧물이 나는 증상이 있었고 최근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면서 숨이 차서 병원을 방문해서 천식으로 진단받았습니다. 지금 문제점이 뭐예요? 알부테롤, 벤톨린의 약물을 적정 용량 흡입기로 잘 사용하지 못한다는 게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 인식이 없죠. 왜 얘를 가지고 다니면 안 되는지에 대한 인식이 없어요. 두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해결을 해줬어야 돼요. 우리는 여기에서 요것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알부테롤, 벤톨린, 그리고 적정 용량 흡입기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재규, 남 6세는 천식이 있어 휴대용 최대 호기 유속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얘 같이 묶어서 보려고 해요. 자, 병원에서 받아온 최대 호기 유속기 사용 방법과 아동 관리 내용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세요. 그러면서 사용법은요, 이러해요. 관리는 어떻고요? 최대 유속량 측정기가 황색 구역에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이런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옳은 거 고르래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이 내용에 대해서는 모두 다 기억하고 계셔야 되죠. 같이 묶어서 볼 겁니다. 자, 천식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의 만성 염증, 가역적인 돌아갈 수 있는 기도 폐색, 기도의 과민성 증가를 특징으로 하는 폐쇄성 폐질환입니다. 염증이에요. 염증. 기도 내 염증으로 인해서 천명음, 숨이 참, 흉통, 기침, 특히 야간이나 이른 아침에 심해지는 기침 증상을 보이고 다양한 외적, 내적 요인에 의해서 과민 반응을 반복적으로 보입니다. 염증이에요, 폐색이에요, 과민 반응이에요. 이런 키포인트 되는 단어들은 무조건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나 기도 폐색은 가역적인 특성을 보입니다. 천식의 정도에 따라 약물을 투여하는데 천식 치료에는요, 기관지, 확장제, 기관지가 굉장히 좁아져 있다고 얘기했어요. 확장제 들어가요. 스테로이드나 비스테로이드성 약물, 염증이라고 얘기했거든요. 비만세포 안정제, 천식의 병태 생리를 보면서 비만세포가 탈과립화됨으로 인해서 염증 매개 물질이 나타났고 그 염증 매개 물질이 이러한 증상들을 가지고 왔잖아요. 그렇다면 비만세포가 탈과립화되지 않게 안정제 주자 이거예요. 유코트리엔의 유리나 작용을 방해하는 약물. 비만세포가 탈과립화되면서 염증 매개 물질 이거잖아요. 염증 매개 물질 중에 하나가 류코트리엔이었어요. 얘의 유리나 작용을 방해하는 약물을 사용할 수 있다. 병태 생리를 이해하시고 증상을 이해하신다면 어떠한 약물을 사용하는지 이해하실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이러한 약물을 사용하구나. 이제부터 뭐 하셔야 돼요? 기관지 확장제에는 이런 것이 있어. 비만세포 안정제에는 이런 것이 있어. 분류부터 먼저 하시라고요. 문제에서 묻잖아요. 기관지 확장제인 것은 아닌 것은이라고. 그럼 분류하시고 작용 기억하시고 부작용 기억하시고 간호 기억하시고 연결하시면 되죠. 자, 첫 번째 기관지 확장제부터 볼 겁니다. 새 기관지의 평활근을 이완시키고 평활근이 수축됨으로 인해서 나타났잖아요. 증상들이. 그렇다면 평활근을 이완시킬 수 있는 기관지 확장제 주자고요. 얘는 평활근은 이완시키지만 염증 과정에는 작용하지 않습니다. 천식이라고 하는 것은 만성 염증 상태라고 얘기했습니다. 염증 해결해야 되는데 얘는 염증 과정에 작용하지 않아요. 호흡기 평활근에 베타2 아드레날린성 수용체를 자극해서 확장시키는 역할을 할 거예요. 자, 베타2 작용제 얘기를 해야겠죠. 베타2 작용제 역시 아드레날린 약물이죠. 아드레날린 약물, 교감신경이야. 투쟁 도피 반응이야. 많은 산소 필요해. 기관지 확장제 필요해. 연결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 시간에 했던 것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베타2 작용제는 베타2 아드레날린성 수용체에 결합하게 되고
사이클릭 아데노신 모노포스페이트 얘의 세포내 수준을 증가시켜 그 결과 평활근이 이완된다. 베타2 작용제 평활근 이완시키는 작용을 할 거야. 예를 나눠볼 겁니다. 첫 번째, 단기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베타2 작용제. 단기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단시간에 효과가 나타나겠죠. 단기간에 빠른 효과가 나타나면서 흡입용 제제는 발작이 시작되거나 천식 유발 환경에 노출되거나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유용하다. 빨리 효과가 나타나니까 발작 시작하자마자 사용해서 빨리 효과가 나타나거나 예상해 볼 수 있는 그 환경 직전에 사용해서 예방을 하거나. 알부테롤 여기 있네요. 알부테롤, 비토테롤, 테롤, 그리고 터부탈린 이렇게 종류가 있습니다. 적정 용량 흡입기나 건성 분말 흡입기로 흡입해서 약은 작용 부위에 직접 전달됩니다. 약을 과량 투여하거나 남용하지 않은 한 전신 효과는 없어요. 직접 전달되기 때문에 국소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더 많다는 거죠. 전신적인 효과는 적다. 장기 작용입니다. 단기 작용제보다는 서서히 시작되어 효과는 더 오래 지속됩니다. 천식 발작 예방에는 유용하나 급성 발작에는 효과가 없다. 급성 발작 지금 당장 해결해야 돼요. 그렇다면 장기가 아닌 단기를 써야죠. 장기 작용제를 적절히 사용함으로써 단기 작용제의 의존이나 남용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작용으로 떨림, 빈맥, 심계항진, 저칼륨 혈증이 나타날 수 있어요. 자, 콜린성 기량제입니다. 콜린성, 부교감 신경 생각하시면 되죠. 그것의 기랑, 반대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거야. 아트로핀과 유사합니다. 아트로핀이 뭔데요? 부교감 신경 차단되거든요. 부교감 신경 차단제인 아트로핀과 유사하면서 부교감 신경계를 차단할 거예요. 콜린성 기량제니까. 교감신경계 활동을 현저하게 자극해서 기관지를 확장하고, 교감신경이 기관지 확장이야 폐 분비물 감소시켜. 가장 흔한 약물은 아트로반 기억하셔야 되고요. 흡입제로 사용하죠. 대부분 작용시간이 짧아 하루에 여러 번 투약하고요. 새로운 약물인 티오트로피움은 작용시간이 길어요. 얘는 여러 번 투여해야 되는 불편감이 있지만 얘는 한 번만 투여하면 됩니다. 자, 메틸젠틴 유도체, 다른 약물의 효과가 없을 때만 드물게 사용해요. 테오필린 나오죠.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약물. 자, 아미노필린, 옥시트리필린, 린 보여요? 이런 것들의 공통점을 주면 좀 좋겠죠. 자, 전신적으로 투여하게 되면 치료 범위가 매우 좁고 부작용은 흔해요. 전신적으로 투여하게 되면 전신. 자, 부작용은요, 심장과 중추신경계의 과잉 자극으로 생기고 베타2 작용제와 병합 투여 시 상승 효과가 나타나고 기관지를 확장시킬 수 있는 약물이었어요. 기관지를 확장시킬 수 있는 약물이거든요. 기관지를 확장시킬 수 있는 약물 두 가지를 같이 줘. 그러면 상승 효과가 나타나겠죠. 흡입제 사용 시에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므로 경부 또는 정맥을 통해서 투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소염제예요. 염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주는 거죠. 천식, 만성 염증 상태라고 얘기했거든요. 기도 내의 일반적인 염증 과정과 알레르기성 염증 반응을 감소시킨다. 전신 투여되는 약물은 부작용이 많지만 흡입제로 투여되는 약물은 전신 부작용이 적다. 흡입제로 투여하게 되면 흡입해서 어디로 가요? 그 약물이 폐로 가요. 직접적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기관지를 통해서 폐로 가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전신 부작용이 거의 없게 되죠. 첫 번째, 콜티코스테로이드제입니다. 기관지의 염증 반응, 과민 반응 억제해요. 기관지의 내경을 증가시킵니다. 자, 염증 반응을 억제하기 때문에 감염이 감춰질 수가 있죠. 그래서 감염의 가능성은 항상 높아요. 자, 심한 부작용 때문에 경증에서는 전신으로 투여하지 않고요. 일반적으로 중증도의 천식에서 단기간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적응증, 기관지 확장제를 사용해도 기관지 평활근의 수축이 지속된다면 사용할 수 있어요.
염증과 점액성 마개로 기존의 저항이 심해지는 지속성 천식 발작 상태일 때, 증상이 계속 악화됐을 때, 매우 심한 천식 발작 환자나 이전에 스테로이드제를 사용했던 환자, 천식의 정도가 심각할 때 사용하면 좋겠다. 자, 합병증으로 부강 칸디다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비만세포 안정제. 비만세포에서 탈과립화됨으로 인해서 분비되는 화학적 매개 물질의 분비, 염증성 매개 물질 뭐 있다고요? 히스타민 있다고요. 류코트리엔 있다고요. 브라디키닌, 사이토키닌 이런 것들이 있다고요. 얘를 억제해서 천식 반응을 감소시킬 겁니다. 알레르기 물질이 이뮤노글로불린 E와 결합할 때 비만세포 막이 열리는 것을 방해할 거예요. 안정화시킬 거예요. 아스피린, 운동성 천식 등 항원을 알고 있는 경우 항원에 노출되기 15에서 20분 전에 투여하면, 항원에 노출되면요 비만세포가 탈과립화 될 거잖아요. 근데 항원에 노출될 것이라는 것을 예상을 했다면 예방하기 위해서 노출되는 환경에 노출되기 전에 15에서 20분 전에 얘를 투여해서 탈과립화 일어나지 않게 안정화시킴으로 인해서 화학적 매개 물질 분비되지 않게끔 하고,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천식 반응 없애도록 하자. 급성 천식 발작 때는 효과가 없습니다. 세 번째, 류코트리엔 기량제. 류코트리엔이 뭐라고요? 염증성 매개 물질, 비만세포가 탈과립화되면 나타나는 물질이라고요. 이 류코트리엔이 나옴으로 인해서 천식 반응이 나타났다면 이 류코트리엔이 역할하지 못하도록 기량제 주면 될 거 아니에요. 현재에는 3가지의 류코트리엔 기량제가 지속적인 천식에 사용됩니다. 지프로는요, 류코트리엔의 합성을 막고요. 아콜레이트는요, 류코트리엔의 수용체를 차단시켜버려요. 싱귤레어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3가지를 사용한다. 모두 다 경구용입니다. 자, 발작을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있으나 가격이 비싸요. 자, 흡입용 소염제. 비스테로이드성 흡입용 소염제의 새로운 종류는 티라데이다. 자, 호흡기 상피세포와 백혈구에서 염증성 매개 물질의 방출을 저지하고 폐에서 감각신경 자극을 감소시킨다. 천식 발작을 예방할 때 도움이 된다. 흡입용 소염제. 자, 모노클로날. 자, 얘는요, 비만세포와 호염기부에 이뮤노글로불린 E 수용체를 결합시켜 항원이 비만세포와 호염기구로부터의 매개 물질 방출을 막는다. 아토피성 천식 발작을 예방하고 급성 발작에는 효과가 없어요. 이러한 작용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적정 용량 흡입기 어떻게 사용하는가? 교육 내용이거든요. 여러분들이 학교 가시면 의외로 천식 많아요. 의외로 소화성 당뇨 걸린 애들 되게 많거든요. 그런 애들을 관리해 주셔야 될 분들이 여러분이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관리해야 된다는 얘기는 계속적으로 교육시켜 줘야 된다는 말이 되는 거죠. 교육 내용으로 굉장히 좋습니다. A급으로 잡아주시고 기억해 주셔야 돼요. 사용 전에 뚜껑을 열고 흔들고요. 머리 약간 뒤로 젖히고 충분히 숨을 내쉬고, 숨을 다 내쉬고, 입을 열고 마개를 입에서 3에서 5cm 정도 뗀 다음 입으로 심호흡하면서 1의 용량이 흡입되도록 흡입기를 누릅니다. 깊게 숨을 쉴 거예요. 천천히 쉽니다. 폐에 깊숙이 약이 도달할 수 있도록 적어도 10초간 숨을 참아요. 포인트 주세요. 숨을 들여 마시고 끝나는 게 아니라 들여 마신 다음에 이 약이 퍼져나갈 수 있도록 10초 정도 숨을 참고 있습니다. 천천히 내쉬어요. 다음 투약까지 적어도 1분간 기다리고요. 흡입기에 뚜껑을 덮습니다. 적어도 하루에 한 번씩 뚜껑을 열고 흡입기에 플라스틱 케이스와 캡을 흐르는 따뜻한 물에 씻도록 합니다. 자, 최대 호기 유속기, 천식이 잘 관리되고 있는지 아닌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얘를 사용합니다. 유속기의 눈금에 손이 닿지 않도록 유속기 몸통을 두 손으로 잡고 마우스피스를 너무 깊게 물지 않도록 주의한다. 똑바로 앉거나 일어서서 최대 호기 유속기의 눈금을 어디로? 0으로 맞춘다. 평행하게 최대 호기 유속기를 수평으로 든 상태에서 숨을 깊게 들여 마시고 호흡
호흡기를 잴 거거든요. 들여 마신 다음에 최대 호기 유속기의 입구를 공기가 새 나가지 않도록 입에 물고 최대한 강하고 빠르게 숨을 내뱉어요. 후 하고 부르는 거죠. 그때 표식이 가리키는 눈금을 확인한다. 이게 한 번이에요. 얘를 3번까지 정도 더 반복합니다. 총 3회 기록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표에 기록해요. 그랬을 때 그 눈금이 녹색에 있느냐, 황색에 있느냐, 적색에 있느냐. 예상치의 80% 이상 녹색, 잘 조절되고 있어. 지금 그대로 유지하면 돼. 60에서 80 황색이에요. 악화되고 있어. 속효성 기관지 확장제 흡입하고 진료보도록 하자. 역시 적색 구역일 때도 악화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얼른 진료 볼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요거까지 기억을 해주셔야겠습니다. 자, 어떻게 관리하는가? 매일 사용할 때는 2주마다 중성세제로 세척하고 깨끗한 물로 헹궈 자연 건조시킵니다. 마우스피스 외에 최대 호기 유속기의 몸체를 분리하지 않도록 합니다. 마우스피스만 뺐다 꽂았다 하면서 관리해 주시면 돼요.